자, 챕터 9 교도작업 직업훈련입니다. 제1절 교도작업. 자, 서론을 보시게 되면 자, 형법에 의한 징역형 수용자의 정역 의무를 지칭한다 돼 있고요. 성격은 강제적 작업이죠. 그 다음에 의무적 작업이고요. 강제적 의무적 작업이기 때문에 그 민법과는 달리 그 청구권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가 은혜적 국부로서 그 대가를 줄 수 있기도 한 것이지 자신이 일을 했다고 해서 왜 이거밖에 안 주냐? 더 달라! 뭐 이런 얘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등 이런 계약 등 법령은 그 적용이 배제가 되죠. 자, 목적은 됐고, 자, 문제점. 낮은 생산 원가의 저렴한 제품이 대량으로 풀릴 때 민간 경제 활성화에 역행된다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요. 자, 밑에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교도 작업은 징역형의 정역, 금고의 청원 작업, 청원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 청원 작업이라고 합니다. 개인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개인 작업은 교도 작업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 교도 작업의 부정적 측면으로서는 재정적 경제 부담을 증가시킨다. 반대로 돼 있죠. 부정이 아니고 긍정이고 증가가 아니고 감소로 바뀌었습니다. 자, 교도 작업은 정역을 집행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위에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이런 목적 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 다음 종류를 봅니다. 자, 일반 작업이 있고 신청 작업이 있습니다. 자, 정역 복무 의무가 있는 그 징역형에게는 일반 작업에 해당하죠. 나머지 이 사람들 전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금고라든지 구류, 미결수, 사형수는 원칙적으로 작업 의무가 없죠. 예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그 신청에 의한 작업을 우리가 신청작업, 청원작업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경영 방식에 따른 분류인데 지금부터 배우는 것은 법조문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론 문제이긴 하지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장단점을 꼭 숙지를 하시고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국가직 시험에서 아주 잘 나와요. 자, 첫 번째 직영작업 말 그대로입니다. 교도소에서 시설, 장비 등을 부담하여 직접 자신들이 물건의 생산 판매를 하는 작업 방식이다. 그래서 직영한다. 교도소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직영작업이고요. 교도소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관사작업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오늘날 교도작업 관영주의에 가장 적합한 제도다라고 했네요. 우리나라는 이 직영작업이 원칙이죠. 장점 묶으시고 단점 묶으시고 쉬워요. 장점 형벌 집행의 통일성, 통제가 용이하고요. 같은 말입니다.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왜 이렇게 각각 같은 말을 달리 써놨냐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출지문들을 갖다 놨기 때문에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 표현들을 다 보시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기출지문 다 갖다 놓은 거예요. 통일성, 엄격한 규율, 그래서 사인 관여를 차단할 수 있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이윤이 많이 남죠. 그래서 국고 수입이 증대가 돼요. 자급자족이 가능하고요. 훈련에 종이하고 이윤을 독점할 수 있다. 각각 밑줄 그어볼까요? 이런 것들 밑줄 그어야 눈이 갑니다. 자, 그 다음 제품 생산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죠. 왜? 이것을 다 사야 되니까 시설, 장비 이런 걸 다 일일이 교도소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생산 판매를 다 해야 되니까 사무가 번잡하고요. 그 다음 관계법주 제약이 좀 심하죠. 그래서 적시에 적절한 시기에 이런 것을 구입한다는 것이 좀 곤란합니다. 그 다음 시장 개척, 판로에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 경쟁 기업과의 경쟁이 불리하죠. 사기업 제품들은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래서 판로 개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경쟁에서 불리하다. 전문 지식이 결여가 되어 있다. 민간 기업을 저렴한 가격으로 풀리기 때문에 민간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나머지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위탁작업. 위탁작업. 자, 여기 얘가 안 나와 있나?
여기 나왔네. 봉투라든지 제품 조립,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에 적합하다. 특히 이제 봉투 작업이 가장 흔하죠. 봉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밖에서 물건을 사면 종이봉투 주잖아. 종이봉투. 그쵸? 옷가게 가면 옷 넣으라고 왜 봉투 주잖아. 종이봉투. 그것을 거의 대부분이 이 교도소에서 만들어요.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이 있다. 적합하다. 자, 의의보입니다. 외부 민간 기업체로부터 작업에 사용할 각종 설비 재료를 제공받아서, 그쵸? 그러니까 원단을 제공받죠. 그래서 생산, 가공, 수선하여 위탁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그리고 대가를 받는 방식을 위탁작업이라고 합니다. 매일마다 트럭이 들어와요. 트럭이 들어오고 또 오후가 되면 일과 시간 끝나게 되면 트럭이 또 물건 싣고 나가고 그래요. 자, 장점 갑니다. 묶으시고요. 단점 묶으시고요. 자, 자재 등을 전부 다 외부 업체가 공급해주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 이를 구입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사무가 비교적 봉투 만드는 것처럼 단순해요. 구입할 필요가 없다. 적은 비용으로도 행할 수 있고 다수 인원을 취직시킬 수가 있죠. 자,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봉투 만드는 게 무슨 영향받아, 그치? 그 다음에 통일성 유지가 되고요. 자신이 물건을 공급하고 물건을 가져가기 때문에 제품 처리에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민간 압박이 덜하고요. 자, 업종이 다양하지 못하여 훈련에 부적합하다. 그쵸? 직업 훈련에 부적합하다. 봉투 만드는 게 무슨 훈련 기술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 다음, 일시적 작업이 보통이다. 일시적이죠, 일시적. 교도작업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위탁자의 사정에 따라서 종류가 좌우돼요. 이윤이 적지. 그쵸? 이윤이 적다. 그 다음에 외부 민간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쉽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있죠. 직영작업하고 위탁작업은 현재 교도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배우는 것들 있죠. 노무작업하고 도급작업은 오늘날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역사상으로만 의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볼게요. 자, 의의 보시게 되면 모내기라든지 추수철에 취업한 사례가 있지만 오늘날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는 모내기, 추수를 전부 다 사람이 했잖아요. 기계가 하지 않고. 그래서 일손도 부족할 때 이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이 이거 나가기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안 되죠. 그래서 교도소와 사인 간의 계약에 따라서 교도소에서는 노무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 노무 작업입니다. 장점 묶으시고 역시 단점 묶으시고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 도급 작업 가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사 완성하는 거, 그쵸? 뭐 다리 놔준다, 그치? 뭐 예전에는 그랬잖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왜 뭐죠? 엄청나게 크잖아요, 산. 그런 산에 있는 그 등산로길을 전부 다 죄수들이 그 길을 닦지 않았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뭐 경부고속도로를 뭐 죄수들이 닦았단 말도 있고 그래요.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임금, 비용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사 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도급작업이라고 한다. 수익이 높죠. 다수 인원을 취직시킬 수 있고 뭐 등등등등 장단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역시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1번 별표 쳐야 되겠다 이거. 1, 2, 3, 4를 다 공부하려면 그렇잖아, 그치? 그 중에서 중요도를 좀 표시하자면 2번 중요하고 1번 중요하고 1, 2번이 제일 출제가 잘 돼요. 별표를 쳐두시고 꼭 좀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을 막 섞어놔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3번 작업의 목적에 따른 분류 나와 있지? 생산작업, 운영지원 작업, 직업작업 있는데 요 용어 정리만 해두세요. 운영지원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취사라든지 청소, 운반, 세탁, 영선, 원예, 간병, 이발 등을 운영지원 작업이라 한다. 됐고 그 다음에 구해작업, 개방지역 작업 있고요. 밑에 외부 통근 작업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개방지역 작업은
누가 나가지? 개 동그라미, 완 동그라미가 나가요. 필요하다면 세모 쳐볼까? 필요하다면 1세모, 일반급 애들도 나갈 수 있어요. 앞에서 다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외부 통근 작업이 더 중요한데, 자, 외부 통근자 정의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68조 보시면 소장은 외부 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 하게 하거나, 그쵸? 외부 기업체니까 이건 교도소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시설 안에 설치된 그 외부 기업체 작업장이 있어요. 여기에 작업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놨지? 재량이다. 재량이다. 그 다음 하게 한다 하면 안 되겠죠. 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소장에게 약간 재량을 맡기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재량상으로 좀 많이 합니다. 의무적일 땐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돼요. 주의하기 의무적으로 돼 있을 때는 재량사항보다 좀 조심스럽게 주의스럽게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재량이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요. 뭐 대통령령이다 법무부령이다 문제풀이할 땐 별 의미 없다 그랬어요. 쉽게 답을 골라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나와 있네요.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틀렸네요. 그리고 이 외부 통근 작업은 68조라고 하는 형 집행법에 나와 있는 것이지 시행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나온 적 있네. 어렵다 이거 그치? 일단 체크하시고요. 다음 선정 기준 볼게요. 자, 별표입니다. 무지 중요하다 이거. 별표를 크게 하나 쳐두시고 공부하실 때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놨죠. 이 도표를 같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도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개방지역 작업자를 지우시고 여기다가 적으세요.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통근 작업자 이렇게 필기를 해두시면 좀 더 정확한 지문이 됩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먼저 1항. 자,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는 작업자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묶으시고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도표에 나와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는 작업자는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한다 했네요. 자, 색깔 칠해볼까? 자, 18세 이상 65세 미만자입니다. 그쵸? 여기서 미만자, 65세 미만자야. 왜 65세 미만자일까? 노인 수용자는 빠지지. 그러니까 65세 이상부터 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65세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65세 미만 해 있고요. 자, 그 다음이 18세 이상이야. 18세 이상. 여기서 뭐라 그러면 틀리지? CF 19세 하면 틀려요. 19세 이상 하면 틀리다. 보통 우리가 소년범 할 때 19세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19세 해야 될 것 같은데 18세 이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조심하시라고요. 18세를 조심하시라고요. 18세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겠죠. 그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장애 밑줄 그시고 X. 자, 두 번째입니다. 개 동그라미, 완 동그라미. 개완만 돼요. 개완 색깔 칠하세요. 개완 색깔 칠한다. 아니, 군대로 치면 병장 상병만 나가지 감히 어디서 짝대기 한두 개가 나가. 그치? 개완만 된다. 개완만 됩니다. 됐죠? 예외 없습니다. 개완만 됩니다. 자, 네 번째. 지금 바깥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도저하면 어떡하려고? 도저할 수 있잖아. 그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본성으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가능해야 돼. 연락이 가능할 것. 그쵸? 가족, 친지 등 교정위원 등과 접견 등으로 인해서 연락이 가능할 것.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형기가 어떻게 됩니까? 형기가 7년 미만일 것. 7년 미만일 것. 그쵸? 그리고 가석방이 가능할 것. 그리고 여기다 색깔 칠하세요. 7년 미만짜리에다가 색깔 칠한다. 숫자 나와요. 숫자. 일단 모든 지문을 볼 때는 항상 숫자가 나오면 출제 1순위야. 내기 좋지 뭐야. 내기 좋지. 7을 5로 바꾼다든지 9로 바꾸면 되잖아. 그리고 돈 받아가면 되잖아. 출제 비용. 그렇잖아요. 정답 10이 없어서 좋고 문제 내기 쉽고 그렇잖아요. 바깥은 하잖아. 바깥은. 그렇게 내면
항상 숫자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보세요. 18세 이상 65세 미만, 그 다음에 개완, 그 다음에 7년 미만. 그쵸? 나머지 쉽잖아. 건강할 것, 연락하고 있을 것, 가석방이 가능할 것. 그쵸? 가석방이 안 되는 분들 왜 내보내? 그렇잖아요. 됐어요? 자, 도표 정리됐어요? 도표 1, 2, 3, 4, 5 봤어요? 그 다음 다시 2항 가볼게요. 자, 이건 뭐지? 교도소 안에 설치된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용자 인데요. 자, 1호부터 4호까지 요건. 여기지. 1호부터 4호까지 요건을 갖춘 수용자로서, 그치? 요건을 갖춘 수용자로서. 그러니까 1, 2, 3, 4가 다 와요. 1, 2, 3, 4가 다 오는데 하나가 더 있어. 여기서 이 1항에서는 개완만 가능했잖아요. 근데 2항으로 가면 일반급 애가 추가돼. 일반급이 추가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도표를 내려오시게 되면 자, 외부 통근 작업자는 개완만 됐잖아요. 그치? 근데 이 교정시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 통근 작업자는 개완 외에도 일반급 애가 추가된다. 됐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이게 있죠. 이게 10년 미만짜리, 10년 이상짜리야. 7년짜리 아닙니다. 1항에서는 7년짜리였는데 2항으로 내려오게 되면 10년이야. 10년. 요거 색깔 칠해. 색깔 칠한다 이렇게. 그쵸? 색깔 칠하는 게 그렇게 좋대.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고 고득점 하려면 색깔 잘 칠하셔야 돼요. 이쁘게. 그러면 공부를 자꾸 하고 싶어요. 됐지? 자, 그래서 차이점 받으시고요. 차이점 받지? 차이점에서 여기 7년짜리, 여기 10년짜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올라가서 3항을 볼게요.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그 외의 수용자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거든요. 기껏 1항, 2항 해놨지만 3항이라고 하는 이 골 때린 거 필요하다면 그래 필요한 건 누가 판단할 건데 교화를 위해서 필요하대요. 뭐 어쩌자는 얘기야 이거. 제가 항상 하는 말씀 있잖아. 판단자의 자의가 개입될 수 있다고. 돈 가진 놈, 권력 가진 놈이 장땡이야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외부적견 뭐다음에 뭐 그거 있잖아. 왜 TV 못 봤어? 그 대기업 회장들 권력 있는 놈들 걔네들 한 달에 접견 몇 번씩 하던가? 걔네들이 다 해 걔네들이. 일반인들은 꿈도 못 꿔요. 난 이런 점 그래서 안 좋아해. 그렇잖아요. 어쨌든 사망 같은 개떡 같은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밑에 공통 요건입니다. 공통 요건. 필요하다면 개나 소나 다 된다. 그러니까 개완 1중 중경비에도 돼. 중경비도 일로 할 수 있다는 게 나온다니까. 응? 누굴 위해서 만들어준 조항인지, 뭐 교도소장 빠져나갈 수 있는 뭐 그런 빌미를 위해서 교도소장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항이냐? 누구냐? 보안과장을 위해서 만드는 조항이냐? 아니면 권력 가진 새끼들 위해서 만드는 조항이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이런 3항 내면 안 돼요. 1항, 2항을 내야 돼. 1항, 2항하고 2항을 출제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3항 같은 저런 개 같은 조문 내면 안 되지. 출제할 때. 자, 1항, 2항 잘 받으세요. 시험도 문제집 가보면 1항, 2항 위주로 나와 있어요. 3항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출제한 적이. 기출문제에서 본 적이 없다고요. 자, 다음 페이지 선정 취소 갑니다. 자, 소장은 외부 통근자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하고 소장이네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당연하지. 그건 당연하지. 항상 취소하면 항상 할 수 있답니다. 그렇죠? 재량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리다니까.
야, 이거 내가 이거 보고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나 이거 보고 설명하는 거 아니야. 내가 법을 많이 안다 했잖아요. 법을 많이 보니까 다른 법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출제자도 이렇게 내는 거지. 아, 내가 들어도 이렇게 낼 텐데. 응? 자, 근데요, 또 볼까? 야, 여기 장관이 들어온다? 소장이 들어오고요. 장관이나 소장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했을 때 청장하면 틀리겠죠. 청장이 어디서 감히. 그렇잖아요. 청장은 이런데 웬만하면 잘 안 나타나고 소장하고 장관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쓰거든. 두 개 중에 하나를 쓰거든. 장관이 정하는 준사항을 위반했을 때 또는 소장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했을 때 이렇게 쓰거든. 근데 이거 두 개 다 온다. 장관하고 소장. 이거 드물거든요. 드물어. 어쨌든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읽어보시고요. 자치활동 나왔네요. 자치활동. 소장은 통근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도 인정할 때는 자치를 허가할 수 있다. 허가한다 하면 안 돼요. 야, 자치인데 허가하여야 한다? 소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냐? 야, 그럼 걔 같은 경우거든요. 소외모 놀러 왔냐? 그렇잖아요. 아, 수용자 자치라고 하는 것들도 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 바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반감 갖게 돼 있어. 반감을 갖는다고요. 그치? 해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어떻게 의무적 사항으로 부과하고 있냐, 소장에게?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량사항인 거예요. 한다면 틀려. 내용 갑니다. 자, 작업은 누구에게 부과되어 있어요? 수형자, 기울수죠. 수용자 하면 틀려요. 그리고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하고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은 내 이해하겠는데 자신에게 부과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부과된 걸 내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들어오네. 기타가 들어오네. 기타. 이게 들어와요.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기출문제처럼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가 있지만 그 밖의 노역 의무는 선택할 수가 없다. 선택할 수가 있다? 선택이 안 되지. 이것도 의무인데 이것도 의무라고요. 이것도 의무라고. 그러니까 앞에 건 의무인데 뒤에 건 선택이다. 이건 아니죠. 조문 자체가 두 개 다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되네요. 그 밖의 것도 의무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원래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의였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의무로 되어 있네요. 자, 2항 2번 작업의 부과 건전한 사회복귀, 기술 습득, 근로의욕 고취, 그리고 작업의 성격이 작업의 효과고 작업을 하는 이유고 그쵸? 자, 2항은 본 적 있는데 앞에서 나경성형 하지 않았냐 그때? 그쵸? 그겁니다. 설명 안 합니다. 그때 했기 때문에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 형기, 건강 보겠죠. 기술이 있는가 보겠죠. 성격 이런 거 다 보겠고요. 취미 보겠고요. 자, 소년범입니다. 19세 미만 범이니까 소년범 맞지?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성숙 정도,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위에 작업 부과도 하여야 한다. 의무적입니다. 의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 해도 틀려요. 할 수 있다 해도 틀리다고. 출제 내려면 내죠. 내려면 냅니다. 뭔 이건 또 뭐야? 고려해서 안 된단 말이 무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요 89조 별표 한번 쳐볼까요? 자, 작업의 종류는 누가 정하나요? 작업의 종류는 소장이 정하지. 소장이 주체란 말이에요. 근데 직권으로 정한다 하면 틀려요. 직권으로 정한다. 니 멋대로다 하면 틀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됩니다. 요거 색깔 칠해볼까요? 승인을 받는다. 응? 청장하면 틀려요. 직권하면 틀리다니까. 뭐 분리초위원회 하면 틀려. 장관이에요, 장관. 자, 다음. 작업의 고지입니다.
자, 소장이 종류라든지 그 과정을 정해서 고지를 합니다. 그 소장이 정한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은 성적, 기간, 시간, 난이도, 숙련도 등을 고려해서 정하고요. 작업 과정을 정하기 어렵잖아. 그러면 시간을 과정으로 봐요. 그 다음, 자,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일이죠. 매일마다 실적 확인을 하게 합니다. 아시겠지? 매일마다 차가 들어와. 아까 위탁 작업했지? 매일마다 트럭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담당 그 공장에 있는 그 주임 있잖아. 담당 주임이. 공장 주임 있잖아. 그 주임이 매일마다 그 실적 확인해서 매일마다 량 체크해서 그 트럭에 보내. 그날 일과 못 끝냈다. 끝내야 되는데 그럼 야간 작업하는 거지. 매주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신청 작업. 아까 말씀드렸죠?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 금고나 구류는 신청에 따라서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의무적 부과 아니죠. 야, 니네가 상전이냐? 니네가 신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받아주게? 그래서 그건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금고나 구류는 원칙적으로 작업 의무가 없지만 신청이 있으면 작업이 가능하기도 해요. 자, 근데 하다 보니까 힘들지? 그 취소를 요청합니다. 취소한다고 해서 그러면 취소해줄까? 그것도 의무냐? 할 수 있다지. 할 수 있다. 항상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작업을 부과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취소하는 것도 할 수 있다. 근데 교도관의 의견을 고려하죠. 담당 교도관에게 물어봐요. 교도관이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걸 참조해서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출문제 정리하시고 쉽죠? 기출문제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전 시간 설명드렸어. 미결수, 그 다음 밑에 미결수. 자, 그 밑에 사형수, 그쵸? 사형수. 이제 사형수가 나와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미결수는요, 교육, 교화, 작업을 받지 않아요. 미결수인데 왜 받아? 그건 기결수가 받는 거지. 근데 미결 사동에 있으면, 거실방에 있으면 몸이 쑤시지 않아? 막 아프고, 딴 생각 나고. 그래서 뭐해? 신청을 하죠. 신청. 이 신청을 하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교화도 받을 수 있고, 작업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뭐다? 신청이다. 신청이에요. 자, 쭉 내려와서 사형수 가볼게요. 사형수는 제가 말씀드렸지? 교육하고 교화는 필수라고. 야,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교육 교화 받고 조금이라도 사람 새끼 돼서 죽으라고. 그래서 교육 교화는 필수입니다. 근데 뭐가 있지? 교화 있지, 교화. 작업이 작업. 작업은 신청이야, 신청. 그래서 신청에 따라서 작업이 가능한 거야. 그럼 다시 올라가 봐요. 여기 뭐 했어? 미결수는 신청이 있으면 교육, 교화, 작업이 다 신청 사항이라 그랬지. 그치? 근데 사형수는 교육, 교화는 필수고요. 신청은 뭐다? 요 작업밖에 안 돼. 자, 그 다음 올라가면 미결수는 밖에 나갈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밖에서 하는 작업 등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형수도 마찬가지야. 사형수도 여기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은 밖에 못 나가. 그리고 이것은 교도관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 그쵸? 그 다음에 올라가서 역시 취소를 요청할 때는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교도관 의견을 고려하는 것은 똑같지? 앞에 거랑 똑같지? 금고 구류랑 똑같지? 그 밑에 사형수도 마찬가지지? 취소 요청하면 교도관의 의견을 들어봐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것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집중글로. 별표. 1항 별표.
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 신청을 받는다. 소장이 야, 너 이거 집중 근로 해. 이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청받아. 신청받는다. 신청받는다. 그래서 집중 근로가 필요할 때는 자, 네 가지입니다. 접견, 전화, 교육, 공동행사 참가가 제한돼요. 제한돼요. 자, 색깔 칠해볼까요? 이건 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좀 흐릿한 걸 해볼게요. 접견, 다시 접견, 전화, 교육, 공동행사 참가가 제한된다. 제한된다.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이건 뭐다? 무조건 일해야 돼. 무조건 일해. 그러니까 운동시간 빼고, 먹고 자고 빼고, 먹고 자고가 아니고, 밥 먹는 거, 쉬는 거, 운동시간 빼고 전부 다 무조건 풀로 일해야 돼. 일해야 돼. 그래서 이것은 신청받아. 신청받아.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이렇게 신청하는 놈도 있습니까? 있어. 있어. 왜요? 아니, 죽으라고 일만 하는 애가 있어. 밖에서 내가 저지른 죄값은 다 잊자. 다 잊자. 근데 가만히 있으면 잊혀지지 않으니까 그냥 일이나 하자. 그 남녀 사귀다가 헤어지지. 그러면 그 헤어진 그걸 잊으려고 일만 하는 애들 있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죽으라고 일만 해. 물론 이제 죽으라고 일만 하니까 돈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그 돈 몇 푼 돼서. 그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요 네 가지가 제한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요. 요 전화 있지, 전화. 전화하고 접견은 전화하고 접견 나오지? 전화하고 접견은 휴일날 필요하다면 네가 원하면 그치? 네가 원하면 휴일날이라도 우리가 잡아줄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제 휴일날 되면 담당 교도관이 아닌데 그 휴일날 되면 그 일반 교도관들 있잖아요. 그치? 돌아가면서 그날 근무 잡히면 이제 휴일 수당 받으면서 나와가서 이제 그 접견 해주고 이제 휴일 수당 받고 하죠. 그러니까 휴일날 되면 그 교도관들 나와서 이제 접견 시켜주고 전화 통화 시켜준단 말입니다. 그쵸? 그때 이용하라. 그때 이용하고 뭐 교육이나 공동회사 참가는 휴일날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뭐 그 외부 강사들 들어오고 뭐 단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하고 공동행사 참가는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고 접견이나 전화 통화는 휴일날 가능하다. 라고 하는 단서 조항도 참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면 신청을 받는다. 그리고 전화, 접견, 교육, 공동회사 참가 네 가지가 제한이 가능하다. 그쵸? 그 중에서 접견과 전화 통화는 주말에 가능하다. 휴일날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항은 됐고 그 다음에 집중근로 보세요. 집중근로의 개념 정의가 나와 있지? 그래서 신청을 받고 휴게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내내 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보시면 포함이 아니야. 포함이 하면 틀렸어요. 야, 휴게 시간을 포함해서 일을 한다고? 휴게 시간도 안 주는 데가 있냐? 그치? 그래서 이것은 상식성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휴일 작업 가볼게요. 자, 이거 체크하시고요. 자, 공휴일, 토요일, 그 밖의 휴일은 작업을 하지 않네요. 군대하고 똑같아. 군대 뭐 이런데 군대도 공휴일날, 토요일날 일하는 거 봤냐? 그쵸? 작업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다만 앞에 끊고 취사, 청소, 간호, 그 밖에 필요한 작업은 예외지. 야, 휴일날도 먹어야 될 거 아니요. 청소는 안 합니까? 휴일날이고 청소 안 해. 아프면 어쩌려고? 간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휴일, 토요일 가리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외를 하지만 우리가 흔히 공장에서 하는 작업들은 이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작업도 안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다음 휴업일 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말했던 이 그 밖의 휴일은 뭐냐?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 그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밖의 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정의 날 들어오네. 교정의 날 일 안 하네요. 교정의 날 일 안 해. 그 다음에 장관이 아니고
소장입니다. 소장. 소장이 정하는 날 안에. CF. 저거 법무부 장관 X. 그럼 소장이 정하는 날이 뭐냐? 예를 한번 들어봐요. 운동회. 운동회. 교도소 운동회 있습니까? 운동회 있지. 군대 운동회 없냐? 군대에도 운동회 있잖아요. 지금 군대에서 운동회 할 때 일 합니까? 일 안 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 운동회라고 하는 것이 교도소마다 틀려. 교도소마다 똑같아요? 전국적으로는 교도소가 똑같은 날 운동회 하던가?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아닌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한다 그러면 운동회 날도 똑같아야 돼. 운동회 날 틀리지? 그래서 뭐다? 소장이 정하는 날이야. 그리고 12월 31일이라고 하는 것이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이것이 없어졌어. 됐죠? 그 다음에 작업의 면제입니다. 72조 별표. 자,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빨간색 들어볼까요? 이틀간 색깔칠해.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색깔칠해. 됐어요? 다시 원위치. 사망하면 이틀 줍니다. 그리고 기일날이 제삿날이죠. 2일 줍니다. 그날은 작업을 면제합니다. 그쵸? 끊고. 근데 그날도 작업을 하기로 원한다면 작업은 시킬 수가 있어요. 원한다는데 뭐. 그치? 숫자 조심하세요. 이틀, 1일. 그 다음에 예외가 있네요. 예외가 있는 게 아니고 부상 질병을 당할 때 뭐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할 수 있다. 이건 재량이고 이것은 재량이고 위의 것은 의무다. 의무적이다. 이렇게 비교하셔야 돼요. 앞뒤로 바꾸면 틀려요. 나머지 됐죠? 기출문제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 위로금 조의금 가볼게요. 74조도 별표네요. 별표.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장관이네요. 장관이다. 장관 점점 찍으시고 위로금 조의금을 지급한다. 한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의무적이다. 무조건 줘야 돼. 1, 2번 묶으시고요. 어떨 때지? 부상이나 질병이 생겨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위로금을 줘요. 위로금을. 사망하게 되면 조의금을 줘요. 됐어요? 그 다음 봐요. 위로금은요. 석방할 때 줘요. 수감 중일 때 주는 게 아니고 석방할 때 주는데 본인에게 줘요. 조의금은 누구한테 줘요? 상속인에게 줘요. 상속인에게 준다. 됐어요? 정리하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여기 장관이다. 그 다음에 지급한다. 조의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주고 조의금은 상속인에게 준다. 이런 것들 정리 다 하세요. 자, 이중지급금지입니다. 자, 동일한 사유로 위로금, 조의금 금액을 지급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위로금, 조의금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중배상금지입니다. 이중지급금지. 일반 사보험은 안 그렇나? 우리 같은 민간인이 하는 보험도 다 그렇지 않나? 자, 그 다음 권리보험입니다. 자, 조의금, 위로금은요. 양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담보 안 돼요. 압류 안 돼요. 그리고 조사나 공과금 세금 안 떼요. 세금 안 떼고 그냥 준다. 자, 장려금하고 임금제인데요. 작업 장려금 볼게요. 자, 소장은 수용자의 근로의욕 등을 고취하기 위해서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려금을 줄 수 있답니다. 이건 재량이죠. 재량이긴 한데 법조문은 재량으로 적어놨어요. 근데 실제로는 다 줘요.
왜? 은혜적 급부라는 거지. 은혜적 급부. 니들 여기서 취직한 거 아니잖아요? 어? 니들 범죄 행위를 해서 죗값을 받으려고 지금 일하는 거지? 니들 여기서 취직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임금이 아니야. 이건 임금이 아니야. 임금이 아니고 그래도 니들 일을 하는데 우리가 입 닫고 있으면 안 되잖아. 사람 도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은혜적 급부로서 그냥 주는 것뿐이다. 알겠지? 큰 돈 아니에요. 큰 돈 아니고 지금 올랐나 모르겠네. 아마 2, 3만 원 주식 주는가 그래요. 좀 올랐을 수도 있어요. 뭐 올랐을 수도 있는데 에, 지금은 얼마 주는지 모르겠네. 예전에는 15,000원씩 2만원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개방 초급급 애들은 뭐 2, 30만원씩 받더구만요. 그땐요.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 있잖아요. 그걸 팔 거 아니겠습니까? 팔게 되면 그 돈은 국고입니다.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작업 장려금은 언제 줍니까?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한답니다. 한다. 이건 뭐냐? 이건 뭐냐? 뭔 좀을 이렇게 써놨냐? 보세요. 저기 보세요. 73조 2항을 보면 지금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줄 수 있다 했잖아요. 여기 줄 수 있다 했잖아요. 재량으로 해놓고 나서 사망을 가니까 석방할 때 본인한테 준대요. 이런 뭐 개 같은 경우가 어딨지? 2항은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사망은 한대요. 뭐 어찌라는 얘기야 지금 이게. 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다고 하고 하면 다 한다 해야지. 2항은 할 수 있다 해놓고 사망은 또 한다 해놨네. 에이? 뭐가 안 맞지? 그래서 단서를 만들어놨어요. 단서. 다만 앞에 끊고. 단서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자 가족생활 부조 등 필요하다면 석방 전이라도 전부나 일부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놨어요. 됐어요? 언제? 석방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네 말만 해. 내 줄게. 그쵸? 줄 수 있다. 그런 분들이 있어. 군대에 있을 때요. 요즘은 그런 분들도 있나? 제 군대에 있을 때 현역 하나가 군대에 있을 때 봉급 받잖아요. 지금은 뭐 2, 30만 원 되지만 그때는 야, 병장이 10,000원이었어. 병장이 10,000원, 뭐 상병이 8,000원 막 이랬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도소 임금보다 작네요. 교도소만큼 받네. 교도소만큼 받는다. 교도소보다 덜 받는 것 같은데? 그 당시 때? 지금이야 많이 받지만. 근데 그거 아끼고 안 쓰던 친구 있던데? 제대할 때 몇십만 원 찾아가서 나가던데? 제대할 때? 그 대령이 깜짝 놀라서 대령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교육 시간에 그런 얘기 하던데? 응? 근데 그거 모아서요. 그거 모아서 그 제대할 때 찾아가는 친구들 있었고 그래서 가정 생활에 보태 쓰더라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야, 니 저 휴가 가서 뭐 하냐? 물어보니까 휴가요? 휴가 가서 저 노가다 뛰고 왔다는데 휴가 가서 노가다 뛰고 왔대. 군대에서 그렇게 일하던데 휴가 가서 쉬지 않고 영화 보고 뭐 이거 하는 게 아니고 군대 가서 노가다 뛰고 왔다 그러더라고. 좀 안 됐더라고. 응? 그런 친구들 돈 안 써요. 다 보면 막 쓰는 것이 아니고 다 집에 보탬이 되도록 쓰더라고. 그런 측면에서 이 조문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석방 전이라도 전부나 일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해놨네요. 자, 다음 자급임금제입니다. 자급임금제. 이것은 반대론이 심해. 반대론이 어, 심해서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학계에서는 찬반론이 갈리는데 현행법에서는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건지 볼게요. 교도작업을 위해서 제공한 노동에 대해서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임금제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현행법을 가보시면 국고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 기준규칙에도 공정한 보호수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작업 임금제를 권장하고 있지만 우리 현행법은 뭐다? 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밑에 찬성론을 읽어보시고 시험 안 나옵니다. 반대론만 볼게요. 반대론.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 지급 의무는 국가가 없다. 그리고 준다는 것 자체가 사회정의나 법감정에 위배된다. 그쵸? 그 다음 형벌의 억제 효과를 감퇴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실질자, 그쵸? 사회 우리 바깥에 나가면 직업 없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 하는 이유로 반대론이 심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작업 장려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 임금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관련해서는 이 관련 법률이 있는데 이것은 법령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